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교수입니다. 예, 어저께 어, 예, 방송이 이렇게 뭘 제가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코드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디오에 그 이렇게 퍽퍽거리는 그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뭐가 원활하게 방송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들으신 분들이 좀 불편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조금 이제 마이크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별로 볼 건 없어요. 해외 차트 보시면요. 미국은 120선을 음봉 지지를 이틀 동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죠? 음봉 지지를 이렇게 이틀 정도 했어요.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양봉 지지, 음봉 지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 얘기하자면 또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보통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에 양봉으로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음봉도 껴 있을 테고요. 중간중간 그 음봉도 껴 있을 테고 양봉, 음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물대를 이렇게 뭐 형성하는 것도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현상인데 보통 이제 이 구간을 봤을 때 양봉 지지를 했을 때 음봉이 들어가서 이게 뭐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봉과 양봉의 이격은 뭘로 채운다? 음봉으로 채운다. 반대로 음봉과 음봉의 이격은 뭘로 채운다? 양봉으로 채운다. 요게 힌트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거의 한 90% 이상일 거예요. 요게 적용되는 그게 차트 HTS 상에서 MTS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MTS는 제가 연구를 안 했어요. HTS만 연구를 했을 당시로 따지면 제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내기 이전은 모르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90%도 아니에요. 95% 이상이 음봉의 이격을 양봉으로 메꾸고요. 양봉의 이격을 음봉으로 메꿉니다. 예. 그의 호가를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호가를 잡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 잡아 먹는 애들이 어, 저지르는 애들이 이제 개미들이 확률이 크고요. 반대로 개미가 저지르면 저 세력 애들이 마무리를 하고요. 그 세력 애들이 저지르면은 개미 애들이 떠안게 되는 뭐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좀 긴데 여하튼 지금 음봉 지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0.16 괜찮아요. 보합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닥은 잔잔했습니다. 1%뭐 상승이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굳이 양봉으로 나왔으니까 상승이라고 쳐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니라 좀 눈에 띄는 거는 코스피가 삐쩍 올라갔어요. 좋지 않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빠쩍 올라가는 건 이렇게 뭐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게 이렇게 형성이 될 확률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되든 나중에 되든 뭐 당장 이렇게 되든 나중에 이렇게 되든 뭐 어쨌든 간에 이 이격이 있어서 음봉으로 만들어질 게 자명한 사실이 돼버리니까 95% 이상이 처음부터 그러든지 나중에 그렇게 되든지 하여튼 뭐 좋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게 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흐름을 요 중간에 요 흐름을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형성이 없다. 하지만 좀 위험해 보이는 거는 솔직히 팩트다. 예, 현실에서는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코스피가 필요 이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저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요. 예, 코스닥이 오히려 낫죠. 예, 코스닥이 오히려 잔잔하니 낫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종목도 이제 꽤 되고 어쨌거나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일단 SKAI인가 뭐 이런 게 뭐 상을 갔네요. 뭐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가 아마 뭐죠? 얘가
IT 핀테크나 뭐 소프트웨어 그런 건가 봐요. 에스코넥 옛날에 저한테 아픔을 줬던 에스코넥 왜 선이 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딛고 예, 상을 들어왔네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축하드리고요. 현대 ADM 갭든 음봉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해서 요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이 갭든 음봉 갭이 떠서 무너졌는 아이고 갭이 떠서 무너졌는데 끝까지 안 무너져 공중에 떠 있어요. 왜 떠 있냐 이거지. 예, 다음날 가기 위한 수단인데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갭든 음봉의 매매라고 있는데 이 평균 매물대 그 평단보다 너무 높은 데서 행해지는 거니까 우리 방에서는 안 맞는데 알고는 계셔라 이렇게 수비형 그 매매법에는 안 맞는데 알고는 계셔라 이제 차트를 이해하기 위한 구도로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죠? 크게 상승하거나 꼭 상한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크게 20% 이상 크게 상승을 뭐 15% 이상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도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비슷하게 갭을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데 올라갈라 치면은 얘 크기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한 7, 80%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싱크로율 거의 큰 거죠. 주식에서 7, 80% 확률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중자 매매가 있고 갭되는 봉 매매가 있는데 둘 다 우리 방에서는 선호하는 매매가 아니다. 예, 알고 계시면 되고요. K바이오 얘 이름만 바이오였죠. 게임주 뭐 그런 이상한 건데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무너졌다가 이 로스를 다 털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뉴인텍 어제 13%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지나서 그냥 이렇게 가기 자세 안 나오니까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아예 위에서 시작해서 가버렸네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신규주라 잘 모르고요.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주죠. 맞죠? 이재명 대통령 주고 유튜바이오 얘도 한 7, 8개월 아직 안 되죠? 안 돼 보이지 않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예, 뭐가 안 되죠? 요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요렇게 해서 갈 것 같은데 쏘고 가냐 그냥 가냐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쏠만하죠. 예, 너무 워낙 길게 무너졌으니까 너무 길게 늘어졌으니까 여기 한번 갈만합니다. 이제 소위 자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해 놓고 여기 중간 자리인데 소위 자리를 깼어요. 깨면서 뭐란다? 소위 자리를 깨면 거기까지 근처까지는 올라온다. 4,320원까지는 아마 올라올 것이다. 근데 이번에 올라오냐?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요번이 아니라 다음번 같아요. 요번에 올라와도 할 말은 없지만 유튜바이오는 끝내 삼성 뭐죠? 3연상을 갔네요. 잔여 물량 남겨놓고 3연상 노려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3연상 갔어요. 너무 높아서 제가 3연상 무조건 노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무조건 노릴 것 같으면 제가 여기다 웃음 표시를 달았겠죠. 근데 그냥 3연상 갈 수는 있는 확률인데 너무 높아서 위험해서 제가 3연상을 노려보세요. 그리고 웃음 표시를 못 달았죠. 예,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제가 확신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찍게 보라고. 예, 15%까지 보라고 그랬더니 이건 어저께 얘기한 게 아닌데 하여튼 얘도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간 겁니다. 근데 물량을 한번 바꾸고 갔어요. 많이 가겠다는 뜻이었는데 더 가는지는 이따 보면 되고요. 서남 상을 갖고 오리엔트 바이오 요것도 이재명 주죠. 예. 서포트세는 이재명이랑 이낙연 주인가? 이낙연 주네요. 예. 그다음에 요새 이낙연 씨가 그 재평가가 되면서 좀이 종교계하고 연관된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가 좀 안 좋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죠. 예, 좀 안 좋게 되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원래 저질러 놓은 거는 예,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일단 정치인들은 특히 그렇죠. 일단 아마 하나씩 이제 SKAI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 확률이 있는지. 크게 볼 건 없으니까 빠르게 볼게요. 제일 강한 매물대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뭐 한번 선을 그어놨었나 봐요. 이 종목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잘 모르는 종목인데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죠. 이날부터
2022년부터 쭉 무너지다가 여기서 매집 하나, 그리고 물량 받고, 물량을 어디 걸 받은 걸까요? 꼭대기 걸 받은 걸까요? 아니죠. 꼭대기 걸 받은 게 아니라, 꼭대기 걸 받은 게 아니라 밑에 걸 받은 겁니다. 여기 물량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 물량을 받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던지는 놈이 있었겠죠. 여기 물렸다가 여기서 던지는 놈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끝내는 여기 물량을 받으러 요 근처까지 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얼마 여기에 비해서 못 미치죠. 그러니까 한 번은 더 한두 번은 더 가야 마저 물량을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나락으로 빠지면은 이 종목은 끝난 거고요. 상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기 있는 물량을 한번 받았는데 다 못 받았으니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더 받아서 여기 거를 다 세력애들이 개미 물량을 세력애들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라를 치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구라도 안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또 내려갔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박스가 돼버리는 거죠. 박스 아이고 박스 야 뭐야 원활하게 빨빨 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여러 번 그게 이제 시도를 하다 보면 그게 박스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거를 물량을 밑에 거 받고 위에 거 받고 위에 거 또 받고 밑에 거 좀 더 받고 위에 거 또 받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간다. 크게 갈 애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애가 크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력 애들이 올라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왕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올라가자 이게 아니에요. 선순위가 계획을 했으니까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계획이 더 먼저입니다. 실행하는 것보다 계획이 먼저예요. 이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실행을 했으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해놓은 김에 우리 올라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미가 세력 애들은 자꾸 놀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뭐 내용은 그렇고요. SKAI 시간 단일가도 괜찮죠? 사실 뭐 이게 강상만 됐으면은 예. 근데 시간 단위로 보면은 10시 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서 강상은 아닌데 올라갈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갔죠.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강상이 아닌 시간이라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강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위까지 45만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3%고 이거는 연상을 갈 확률도 큽니다. 13% 기준으로 시작가가 이렇게 쓰면 글씨가 길어지구나. 시작가가 13% 이상이면 20% 이상이나 연상을 갈 확률이 큽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렇게 13% 바닥부터 가면은 13%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10% 이상 갭을 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3% 이상이면은 20% 이상이나 요 목표가가 2, 3% 되니까 20% 이상이나 아니면 아예 연상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KAI 잘 보세요. 에스코넥 옛날에 저한테 아픔을 줬던 에스코넥 뭐 400만 원 정도인가 아닌가? 맞을 거예요. 제가 한 3, 400인가 손절을 한번 옛날 그 제가 무식하게 할 때 무식하게 하던 시절에 에스코넥이 제가 이제 저에게 아픔을 줬던 에스코넥 그때 이제 그 손절해서 제가 그 손절 금액이 아마 마이너스 한 400 가까이 됐던 거. 얘가 아마 그 명문제약 이후에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명문제약도 제가 마이너스 2,300인가 한번 끊었어요. 뭐 1억 가까이 잡았다가 옛날 무식하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무식하게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주식은 그렇게 무식하게 공격형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이제 이 종목들 에스코넥, 명문제약 이런 애들이 저한테 자꾸 이제 그 심어주는 거예요. DNA적으로 뭐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너랑 안 맞아. 아니면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야. 아니면 주식은 그게 맞는지 몰라도 넌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비형으로 바뀌었는데 여하튼 목표가 자체가 24% 정도 됐으니까 상한가를 간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강상이죠. 시간 단일가가 32. 시간 단일가가 조금 시간에 강상으로 들어간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쉽죠.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가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여기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아유 왜 저거 되냐? 여기가 지금 쉬워요.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저것 걸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 뒤에 있네요. 뒤에. 근데 뒤에를 보면 걸릴 만한 게 한 요쯤? 그래도 높죠? 그러니까 얘도 아까 걔랑 비슷하네요. 아까 저는 15% 기준으로 15%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겁니다. 15% 이상, 아니 시작가로 따져야겠죠. 시작가가 15% 이상이면 20% 이상이나 20% 이상이나 연상도 연상도 노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방금 걔랑 똑같네요. SKAI랑 S코넥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시작가가 높아야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입니다. 원래는 시작가가 높으면 대부분 주식은 무너집니다. 시작가가 높으면. 근데 이 때에 따라서 이 차트 구성에 따라서 시작가가 높아야만 뛰어넘. 제가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어딘가를 뚫기가 힘든데 여기서 밑에부터 올라가면 여기서 매물대 걸리니까 걸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에 그 물려있는 애들이 아싸 우리 평당 근처다 그리고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다 얘네가 막 매물대를 매도세가 너무 세지니까 올라가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침을 달고 이렇게 침을 달고 주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음봉, 그나마 재수 좋으면 양봉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쫓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 세력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8시 50분부터 막 진짜 허매수 같은 매수를 막 집어 넣어버려요. 주문을. 그러면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어려운 데를 1856원을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기를 짊어져야 됩니다. 세력애들이. 얘기했죠? 이격을 만들면 양봉과 양봉의 이격은 음봉으로 메꿔야 된다. 이게 95%라고. 합리적,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합쳐서 생각하시면은 머릿속에 원래 그림이 안 나오시겠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도 많이 잃어보고 무식하게도 해봤다가 뭐 수비적으로 했다, 공격적으로 해봤다,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해봤다 해야 이 새끼들 너무하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체감 머리로 이해하기는 힘든 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지갑에 있는 돈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모든 도박이 그렇죠.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였구나, 이기기 힘든 거였구나. 뭐 예를 들어 뭐 빠진코를 하든 뭐 카드를 치건 고스톱을 치건 할 때는 잘 몰라요. 하고 나서 돈 잃으면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이기기 힘든 확률의 싸움을 했구나 그 생각이 나중에 드는 겁니다. 근데 뭐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해봐 소용없죠. S코넥도 시작가가 높아야 이제 올라가기가 쉬운 구성입니다. 현대 ADM 이게 제약주네요. 바이오가 이제 한번 뭐 갈라고 자꾸 넘실하나 본데 신고가죠? 이거 굳이 내가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목소리 안 나올 때 대비해서 쓸게요. 신고가는 15에서 18%까지. 전 국민이 다 아는 신고가는 15에서 18%까지. 그다음에 K바이오, 이게 바이오가 아니라고 그랬죠. 게임 뭐 그런 거라고 그랬죠. 얘도 보면은 삼상을 갈 수 있는 100만. 알꼬리가 길어서 이게 종가에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종가에 들어간 게 아래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아서 이게 바닥이 튼튼해졌거든요. 오히려 아래꼬리를 길게 다는 바람에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얘기는 요 이격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튼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종가에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 종가에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무너진다고 보기에는 뭔가 내실을 튼튼히 다진 느낌이 있어요. 차트를 보면.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좀 이렇게 부수적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73%죠? 결국은 얘가 60%까지 가야 내일 상한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종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삼상을 가서 그 다음날 13% 정도에서 무너질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상을 가고 나서 13% 정도에서 무너질 확률이 크다. 아니면 당장 무너지면 돌아서 이제 가겠죠. 돌아서. 그냥 가냐 돌아서 가냐 이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 봐서는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애매할 때는 우리는 원론을 따지는 겁니다. 2연상은 3연상을 노린다. 쉽게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3연상을 노려보십시오. 자동 로스에다 걸어놓으시고요. 딱 걸어놓고 아니면 요 3% 밑에다 딱 걸어놓고 20% 3연상을 노린다기보다는 20% 이상을 노리시던가
이 연상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 좀 밑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K바이오는 20% 이상 노리거나 연상을 한번 3연상을 노려보시고요. 누인텍은 다 지워보면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연상을 갔나 봐요. 예, 누인텍 연상을 갔는데 얘도 요게 이제 저기 매집은 이건데 매집을 하면서 여기 물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단 말이에요. 꼭대기인데 다 못 받았어요. 거래량이 이게 거래량이 커 보여도 여기는 안 보이고 커 보여도 이게 지금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얘는 한 군데 몰려 있어서 그렇고 이게 더 커 보이는데 어쨌거나 3연상을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는 또는 얘도 마찬가지. 얘 매물대가 20%니까 21%로 보이는데 20%니까 얘도 20% 이상이나 연상을 노려보세요. 3연상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차트가 비슷하네요. 예, 얘는 신규주라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여기에요. 근데 상한가죠? 여기 보이는 것만 보이면 따지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31,000 좀 애매하죠? 종가상 애매하죠? 이런 거는 여기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음봉의 저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10% 예, 10%까지 양봉의 꼭대기 양봉의 머리도 되지만 음봉의 저점도 매물대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10%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신규주라 뭐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원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주인데 소위 자리에서 일단 올라갔는데 세부적인 걸 좀 봐야겠죠. 13만 4천이고요. 나름 강상에 가까운 중간상입니다. 10시 간 넘어서 올라갔어요. 한 방이 그리고 올라가기가 좋죠. 얘가 별게 없으니까 올라가기가 좋은데 여기 올라가기가 좋네 또 굳이 17%? 예, 근데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17%까지 예,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예, 연상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연상 갈 확률도 좋은데 오렌지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지금 이 전반적인 그림이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단적으로 그 소위 자리에서 띵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자리를 무조건 뭐 여기 17%까지 이제 소위 자리가 좀 설명을 하자면 상승한 거에 반 정도까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 결정되는데 얘는 끝내는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다시 요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요 근처까지는 가지 않냐 이런 게 있는데 요 근처라고 따져도 17%죠. 그래서 제가 17%까지라고 한 건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74%니까 그럼 연상이잖아요. 오늘 30%니까 60%가 연상인데 74%니까 연상을 갔다가 14%를 더 간다는 개념인 건데 수학적으로 보면 저는 막연하게 뭐 내일 연상을 가서 금요일 날 아니 다음 주에 또 뭐 14%를 더 간다고 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기대감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만큼만 17%까지만 보는 겁니다. 소위 자리에서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만 보는 거지 그 이상 가는 희망적인 것까지는 안 보는 겁니다. 17%까지라고 해놓을게요. 유튜바이오는 이제 3상을 갔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건 없습니다. 3상은 아시죠? 이것도 이제 전 국민이 다 알 때 되지 않았나요? 3연상은 5연상을 노린다. 갈만하겠죠? 여기서 직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만하다. 근데 갈지 안 갈지는 내 소관은 아니다. 모르겠다. 근데 어쨌거나 원론적으로는 3연상은 5연상을 노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레이저셀은 뭐 이름은 좋네요. 레이저셀 뭔가 정광석화 같이 올라갈 것 같은 이름이죠. 레이저셀 근데 뭐 가봤자 13%인데 5만 별거 없죠. 중간상 뭐 가면 여기네요. 10%. 잘 모르겠고 얘는 뭐 분위기상 뭐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상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자리죠. 또 상황이 분위기상 잘 모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10%까지 여기까지 그냥 아는 데까지만 쓰겠습니다.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 할 것도 아니고
서남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칠 때가 있어요. 서남. 얘가 평소에 좀 거래량이 많은 애는 아닌데 한 번씩 칠 때가 있어요. 기술특례주 뭐 그래요. 애가 뭐 이제 국가에 뭐 저 연관돼 있고 막 기술특례주라고 해서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애인데 또 어쩌다 한 번 갈 때 이렇게 상한가를 또 찍어줄 때도 있어요. 연상도 가고. 내일은 괜찮네요. 종가상인데 20%가 찍히네. 그 밑에라고 하기에는 6, 7%니까 너무 작고요. 제 생각에는 뭐 아니면 동갑인데요. 예. 작은 갭에서 무너지거나 20%, 20%가 좀 그렇고 18% 정도 가던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 이것도 이재명 옛날에는 이재명이랑 뭐 이낙연은 같은 테마주가 많았는데 얘는 이재명 주네요. 이재명이랑 이낙연은 같이 돼 있는 거라고 언뜻 기억이 나는 것도 같은데 수시로 바뀌니까요. 얘도 11%까지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보나마나예요. 37만에다가 강상인데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얘도 이제 소위 자리에서 깼죠. 여기가 소위 자리인데 깼으니까 다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니까 13%까지 13%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프트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잠기네. 소프트센은 다 간 것 같은데 100만이 넘네요. 다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상 누가 보더라도 중간상인데 왜 이렇게 시간 날짜가 높을까요? 얘가 오기는 다 온 것 같은데 근데 또 마음 먹고 갈라치면 여기가 세죠? 12%. 얘도 이제 저거 느낌인가 본데 시작가가 11% 이상이면 20% 근처, 시작가가 낮으면 11%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딱 현실적인 대안이네요. 이렇게까지 봤고요. JT가 상을 못 들어갔죠? 이제 끝났네요. 6시 넘었으니까 끝났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코스닥은 모르겠는데 코스피를 보면은 너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마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 하시는 분, 일부러 코스피 종목을 하시는 분들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그런데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소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대로 매매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쪼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너무 뭐 막 달려드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분명히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 하시던 대로 매매하시되 내일은 금요일 맞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10시 반 정도 안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마무리를 하시고 스윙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10시 반이라서 뭐 조금 미련이 있다 그럼 11시까지만 매매하시고 그 이후로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